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지했듯이 1차 함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x좌편, 두 번째는 y좌편, 세 번째는 기울기예요. x좌편과 y좌편은 그 1차 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냐면 x좌편이라고 하면 x축을 지나가는 요수를 가리켜서 x절편이라고 하고요. y좌편은 y축을 지나가는 그 수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설명해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기울기는 말 그대로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가팔라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1차 함수와 2,1차 함수를 비교해 보시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가파르죠. 이 가파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차 함수에 x좌편과 y좌편의 차례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x좌편은 뭐라고 했죠? x축을 지나는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직선을 봤을 때 지금 x축에서 6을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x좌편은 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y좌편은 어떻습니까? y축을 통과하는 점이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y좌편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좌편은 6이고 y좌편은 3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x절편은 6이고요. x절편이 위치한 좌표는 6은 아니죠. 이 파란색 점의 좌표는 뭐죠? 6,0이에요. 그래서 x좌표는 6은 맞는데 그 녀석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x와 y좌표를 잡아줘서 6,0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은 3이 맞는데요. 그 녀석이 위치한 좌표는 어디까지나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구별해서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이런 1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더라? 이 뒤에다 4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가 되죠.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x 절편을 구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달라는 겁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니까 y절편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에서 보니까 x좌표는 언제나 x축 위에서 생기죠. 그래서 y가 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때 x의 값이 바로 x절편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y절편은 항상 어디서 생겨요? y축 위에서 생기죠. 그래서 x의 0을 대입을 했을 때 y의 값이 바로 y의 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의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y의 0이 들어가니까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죠. 그럼 여기에 맞는 x는 뭐가 되죠? 6이죠. 그래서 x좌표는 뭐가 된다? 6이다. y좌표는 x에 0을 대입하니까
요 x에 0을 대입하면 y는 0 플러스 2니까 그냥 2가 되죠. 그래서 y좌표는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과 2가 바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3번으로 갑시다. 이 참수 y는 ax-2분의 1의 그래프에 x절편이 4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리 위에서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y에 0을 대입한다 했죠. 그때 x값이 x절편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x절편이 4니까 y에 0을 대입하고 그때 x가 뭐니까 4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0은 4a-2분의 1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8분의 1이 되죠. 그래야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a는 8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자, 문제 4번 해봅시다. x좌표과 y좌표는 아까 말했듯이 이 1차 함수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 녀석의 x좌표는 구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y도 구해야 되겠어. x좌표는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3분의 1, y좌표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1이야. 그러면 요 평면에서 x축에서 3분의 1을 잡아주고 한 대강 요 근처에 있겠죠? y축에서 1을 잡아주고 이 둘을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지금 빼기 3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 절편을 구하고 y 절편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y에 0을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갈 x는 3이죠. 그래서 x 절편은 4,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x축에서 4를 잡아주시고 y축에서 마이너스 4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선이 바로 y는 3분의 4x 빼기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가 그린 게 잘 그렸는지 궁금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냐면 구글에 iGeomath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iGeomath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좌표표면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 우리 아까 그린 녀석이 뭐였죠? y는 빼기 3x 플러스 1이었죠. 한번 쳐볼까요? y는 빼기 3x 플러스 1. 엔터 치면 이렇게 선이 지금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값이 3분의 1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1인 거 보이죠? y좌편이. 근데 이 점이 3분의 1이 맞는지 궁금해. 그럴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이 점이 맞는지 점도 한번 찍어봐요. 아까 뭐였어? 3분의 1, 0 엔터 하면은 우리가 아까 구한 무엇이 y좌편 3,1,0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도 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확인해보고 싶을 때 확인해도 괜찮고 연습해보고 싶을 때 해도 괜찮고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다 그릴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 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5번으로 가시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는 a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0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까?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1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삼각형입니다. 근데 좋은 삼각형이야. 이 x축과 y축이 90도 이루기 때문에 보통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얘는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중요하겠다.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변은 이 빨간 점부터, x축에 있는 빨간 점부터 원점까지야. 근데 이 빨간 점이 뭘 의미해? x절편이죠. x축을 지나가니까. 이 파란 점은 뭘 의미해? y축을 지나가니까 y절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x절편과 y절편을 알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시하면서 문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건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니까 우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5를 한번 봅시다.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x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의 값이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x에 0을 대입을 하면은 뭐가 돼요? y는 0 플러스 5가 되니까 5가 되죠. y절편이 5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이 5를 지나가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높이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뭐니까? 양수예요. 이 a는 뭐더라? 기울기지. 그쵸?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얘는 우상향하겠어요? 우하향하겠어요? 우상향하죠. 그러면 여기 5를 지나가면서 우상향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ax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인데 이 높이가 5란 말이야. 그럼 이 가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넓이가 30이 나오려면 당연히 12가 돼야 되죠. 12 곱하기 5를 곱한 60에다가 1을 나눠 30이 나온 거니까 이 길이가 12가 돼야 돼. 여기에 위치는 뭐가 되겠어? 0에서 12칸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0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한다 했지? y는 ax 플러스 5라는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올라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2,0이라는 점이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0은 마이너스 12a 플러스 5니까 12a가 5가 되지. 양변을 12로 나눔으로써 a가 12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5번에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절편을 구하는 방법과 기울기의 의미,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생겨나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함으로써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게 들어있고 이 한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이 1차 함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익혀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지난 분기에 공부했듯이 두 점을 잡은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1차 함수 위에.
그러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해서 그걸 나눠서 기울기를 구했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는 x의 증가량이 되겠고 이 세로의 길이는 y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주는데, 이거를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기호를 사용해서 데이터 x분의 데이터 y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이터라고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 그러냐면 뉴턴 몫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거에서 뉴턴 몫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죠?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x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x의 증가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인 거죠. 근데 y의 값은 8만큼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y의 증가량은 뭐가 될까? 8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x 증가량 플러스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번부터 5번 사이에 그걸 만족하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시다. fx랑 gx가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를 m과 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m 빼기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해요.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fx를 한번 볼까요? 이 fx 보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 있는 걸 잡아야 됩니다. 막 두 개 잡으라 그러면은 이런 거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나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걸 잡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 점이나 잡고 하면은 안 돼요. 이 fx의 그래프니까 fx 위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값을 알고 있는 점 두 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이 보이죠. 좌표가 뭐가 될까요?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3,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0,2죠.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데요. 기울기는 어디까지는 뭐라고 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럼 x가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x잖아요. 마이너스 3하고 0이 x인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y죠. 그러니까 x끼리 비교를 하고 y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은 뭐예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커졌죠. 얼마큼 커졌어요? 3만큼 커졌죠. y는요 0에서 2까지 커졌으니까 플러스 2칸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바로 fx의 기울기가 되니까 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x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gx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아야 돼. 보자. 이 gx 아래로 내려가는 이 선 보이지? 이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을 건데 요 점 보이지? 이 점 좋겠네. 그리고 이 점도 좋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 점 두 개의 좌표를 쓰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3,6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0,2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커지고 y는 6에서 2까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3만큼 커졌는데 y는 6에서 2까지 4칸이 작아졌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바로 기울기 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에서 n을 빼주라고 하니까 3분의 2에서 빼기 3분의 4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선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점을 뽑아내 가지고 증가량을 계산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편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울기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이번 수업을 잘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8번 봅시다. 7번은 그래프를 주고 점을 가져다 썼는데 여기는 점을 그냥 줬어요. 그 대신에 그림을 안 준 거지. 근데 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림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24랑 K,8이 지나는 기울기가 4라고 할 때 K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4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X가 지금 1에서 K까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K-1만큼 증가한 거지. 이해가 안 되면 5에서 9까지 증가하면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4만큼 증가한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9 빼기 5 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K에서 1을 뺀 거야. 그게 바로 증가량이야. 오케이? 그러면 Y는 어때? 24에서 8까지 증가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4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은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6이 4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K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되겠어? 분모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마이너스 4분의 빼기 16이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야. 그럼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9번. 기울기와 y좌편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우선은 y좌편은 보다시피 5죠. 이 뒤에 붙어있는 게 5가 될 수밖에 없어. x에 0이 들어가면 앞에 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 플러스 5가 y좌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라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였어요? 3분의 빼기 4잖아. 이 3이 모래미에 x 증가량이야. 이 마이너스 4는 모래미에 y 증가량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0,5잖아요. 이 놈이 다음 점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점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다 할 거야. 그런데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x가 3개 증가하면은 y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4만큼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이동하는 규칙을 설명해 주는 거야. 기울기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동하는 규칙이 결정이 되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점들이 이동을 하니까 걔네들이 모이면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규칙은 x가 3칸 커질 때 y는 4칸 떨어진다는 거야. 그 0에서 0이 x잖아. x는 3칸을 이동하니까 플러스 3이 될 거야. 근데 y는 5에서 4칸 떨어지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3,1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야. 이런 규칙에 따른다는 거지. 그럼 두 점을 이제 이어주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죠. 얘가 뭐가 된다? y는 빼기 3분의 4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iGeoMath로 갑시다.
자, 이건 이제 숨깁시다 여러분들. 지우고. 어떤 녀석이었지? y는 빼기 3분의 4x 플러스 5였어. 그려보자. 플러스 뭐였지? 네, 5였어요. 엔터. x를 안 쳤네. x를 쳐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좀 높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했어? 이 0,5 y절편에서 0,5 여기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기울기가 빼기 3분의 4x니까 x가 몇 칸 커질 때? x가 3칸에 커지니까 0에서 3이 커져서 3이 됐었죠. 근데 y는 어떻게 돼? 4칸 떨어지니까 5에서 4를 빼서 1이었어. 이 두 점을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잘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표시해볼까? 어때요? 0,5 보이죠? 이 B라는 점 3,1 보이죠? 정확히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랑 y절편을 사용하면은 기울기가 뭘 의미하니까 기울어진 정도지만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0,5를 이동을 시켰더니 3,1이 됐어.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으면 이 주황색 선인 y는 빼기 3분의 4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울기라는 정보가 굉장히 강력한 정보인 것이죠. 점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주는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수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보면서 차차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지금 그렸고요. 다음으로 갈까요? 10번.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리 아까 기울기가 뭐다? 이동 규칙을 설명해 준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거랑 3, 빼기 2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내자? 기울기를 찾아내면은 이 점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 칸 증가해? 4칸 증가하지. 그래서 x는 4칸씩 증가하는 거야. y는 6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어떻게 증가해? 거꾸로 마이너스 8만큼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x가 4칸을 증가할 때 y는 8칸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1차 함수가 점에서 점 사이로 이동을 하는 이동 규칙이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요 a의 값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어. 자, 지금 보니까